제주항공 참사 발생 나흘이 지난 가운데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한미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측과 분석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과거 제주항공과 같이 동체 착륙을 시도해 성공한 해외 사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폴란드 에로티 항공사의 보잉 767기가 바르샤바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유압 시스템 이상으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하고 연료를 모두 소진한 뒤 동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231명의 탑승객은 전원 구조됐죠. 폴란드 사례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종사가 공중에 머물며 연료를 모두 소진한 뒤 착륙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행기 엔진은 정상이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 사고에서는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등 공중에 머무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연료 방출 기능도 없습니다. 또한 활주로 거리가 충분했던 폴란드 사례와 달리 이번 사고는 항공기가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 착륙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시설물에 부딪혔죠. 사실상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원인이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는 활주로 끝에서 250m 떨어진 비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는데요. 빠른 속도로 동체 착륙하던 비행기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며 더 큰 재난을 불러왔다는 설명입니다. 항공안전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BBC에 장벽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탑승자 대부분이 아마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지만 활주로 끝 바로 너머의 단단한 장애물과 충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해외에서도 단단한 장애물에 부딪힌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캐나다에서 출발한 보잉 747-200기종 화물기는 조종사의 무게 계산 실수로 이륙 중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공기의 꼬리 부분이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흙벼랑에 부딪혀 떨어져 나가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당시 구조물에 부딪히며 동체가 분리됐고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공항 직원들은 벼랑이 비행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캐나다 교통국은 벼랑이 공항 인증 표준을 준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13년 공항은 활주로를 확장했죠. 무안공항의 구조물은 지난 2023년 로컬라이저 보수 과정에서 기존 콘크리트 위에 새 콘크리트판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시설은 국내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사 사고를 막으려면 구조물을 비행체가 밀고 지나갈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